우리나라 제빵 시장의 규모는 약 4조 5천억 원. 연평균 15.5%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제빵 시장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빵. 누구는 밥보다 빵이 더 좋다고도 하는데 그 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 바쁜 주방 안. 신선한 빵을 내놓기 위해 밀가루와 효모를 섞는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천연 발효종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반죽 양이 끝나면 그 다음날 쓸 반죽을 한 번 더 살려주는 겁니다. 밀가루와 물, 달걀과 효모를 넣은 빵 반죽. 그저 밀가루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반죽이 빵이 되기 위해선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에 따라 만드는 빵의 종류가 달라진다. 반죽을 기계에 넣어두자 조금씩 숨이 불어넣어진다. 부드럽기도 하고 쫀득쫀득하기도 한 빵 맛은 이 숙성 과정이 좌우한다. 발효실인데 실온에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발효 온도를 어느 정도 잡아줘서 균이 활성화를 촉진시켜주게끔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반죽 자체를 천천히 서서히. 실온보다는 조금 빨라지는 거예요. 과거 숙성의 과정은 제빵사가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지만 이 자동 반죽 숙성기가 개발된 이후 사정은 달라졌다. 원하는 시간에 맞춰 숙성이 가능하고 온도와 습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다. 하지만 이런 기계가 국산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제빵기계를 만드는 공장. 제빵기계에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다. 이 공장을 이끌고 있는 김대인 기능인. 수입 제빵기계뿐이던 90년대에 기술 하나로 제가 제빵기계의 국산화를 이끈 주역이다. 사용자의 불만을 파악해 개선하는 쉼없는 노력. 그 노력 하나로 제가 제빵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기능 한국인이다. (20여 년) 전 국내 제과점의 숙성기는 대부분 수입 제품, 국산은 아날로그 방식이 전부였다. 이게 지금 하나 딱 남은 건데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로 국산화 처음 만들었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1994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 반죽 숙성기. 아날로그 숙성기의 복잡한 조작 방식을 버튼 하나로 단순화시켰다. 그러나 개발 과정만큼은 단순하지 않았다. 시범용으로 만들었던 아날로그 숙성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무엇이 문제일까 기계 옆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쪽잠을 자면서 연구했다. 그렇게 탄생한 자동 반죽 숙성기 덕분에 제빵 과정의 시간이 단축됐다. 이거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로 가야 되겠다. 그 순환 변경을 했죠. 그 고객들의 현장의 그 소리에 잘 받아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 풀어나가면서 우리 그 한국형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국산화를 위해 끝없이 노력했던 김대인 기능인의 노력 덕분에 전국의 제과점들은 비용 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다. 반죽의 숙성이 끝나면 이스트 때문에 가득 찬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한다. 먼저 만들려는 빵의 모양만큼 반죽을 잘라내는 분할 과정을 거친 후에 가스를 뺀다. 중간 발효를 주고 밀대로 밀어 가스를 다 빼서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이게 성형 끝이 아니라 여기서 얘네가 빵이 분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그걸 좀 풀어주려고 벤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빵의 모양을 잡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하는 빵의 모양대로 반죽의 틀을 잡고 칼집을 내고 설탕 가루를 뿌리면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오븐에 빵을 넣을 차례. 이 반죽은 고온의 열풍과 스팀으로 맛있게 구워진다. 자동화된 기계들이 있어 빵을 만드는 주방은 안전하게 보이지만 사실 높은 온도를 다루는 곳이라 종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게 스팀이 이제 물이 싸지면서 열에 이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압이 세니까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힘에 의해서 밀리면서 문이 살짝씩 열리면서 스팀이 새는 거죠. 제빵 과정의 꽃은 바로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과정이다. 하얗기만 하던 반죽들이 부풀어 올라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뭐 기술자들도 오븐한테 어느 정도 맡기는 편이에요. 제일 마지막 과정. 그러니까 오븐에서 스팀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잘 안 맞아주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물거품 되니까 어느 정도는 다 맡기는 편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븐의 가장 큰 특징은 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를 제빵사가 원하는 시간만큼 유지시켜준다는 점이다. 열을 가하는 방식인 스팀의 세기. 오븐 바닥을 뜨겁게 덮이는 돌판과 열풍의 유무에 따라 오븐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완성된 오븐이 시판되기 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김대인 기능인이 오븐 앞에 섰다. 오븐의 온도를 직접 체크해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보는 작업이다. 300도, 지금 200도. 제빵기 오븐이죠. 오븐인데 오븐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컨벡션 오븐은 하드롤 계통, 딱딱한 거 이런 쪽으로 전문 굽는 오븐이죠. 기능인이 개발해낸 오븐은 무려 10여 종. 현장에서 제빵사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오븐의 아이디어를 녹여 개발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원래 데코 오븐이죠. 그러면 문을 열면 아까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제품을 바깥으로 빼낼래도 이만한 한 뼘만큼이 이렇게 거치가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뭐 팔을 대면 딛거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쳐서 들어가니까 빵을 굽는 현장은 높은 열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잦은 편이다. 안으로 열리는 문은 화상으로부터 제빵사의 안전을 지켰다. 오븐뿐만 아니라 숙성기의 선반을 분리시킬 수 있게 만들어 청소를 쉽게 만들었다. 선반 사이사이가 청소하기 불편해서 곰팡이균이 핀다는 제빵사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기능인의 아이디어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제빵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게 기계를 개발했다. 기계의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제빵사들의 불만을 해결해 준 것이다.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김대인 기능인. 그는 어떻게 제가 제빵 기계를 만들게 된 것일까? 사실 그는 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기계 수리공이었다. 전화가 왔어요. 제과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냉동기 얘기를 해요. 냉동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저 업무가 냉동기 수리고 뭐 냉동기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보게 됐죠. 현장을 와서 보니까 제빵기인데 냉동이 들어간단 말이죠. 수리 때문에 찾아간 제과점에서 운명처럼 만난 자동 반죽 숙성기.
당시 냉동기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자동으로 해동되고 숙성되는 수입 기계를 보자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습도, 온도가 상태에 따라 변하고, 그래서 아주 참 매력적인 기계고 저한테는 아주 딱 맞는 기계인 것 같아서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런 그 도어 컨디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김대인 기능인이 제빵 기계들을 국산화시키면서 국내 제빵업계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산화 덕분에 기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가가 절감됐다. 대량 생산된 빵과 개인이 운영하던 빵집의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96년도엔 대량 생산 빵의 시장 규모를 뛰어넘기 시작했다. 기술 하나로 시장을 변화시킨 것이다. 나가서 이제 우리한테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고객들이 또 이렇게 사용해서 사업도 하게 되니까 그 기술이 이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보람 있고 그렇죠. 그날 밤 다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빵 사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옛날 먹던 빵, 아주 그리운 빵 많이 사왔어요. 식사는 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모처럼 빵을 사왔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다. 옛날을 생각하면, 이 빵이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이 빵이 사실은. 김대인 기능인에게 빵은 자신을 살린 존재지만 한편으론 애증의 존재이기도 하다. 얼마 안 돼. 제거 제빵 기계에 빠져 가정은 아예 돌아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밤에 AS 갔다가 얻어오는 빵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맛있는 빵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빵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이 안 가니까 남은 빵들 그런 걸 막 이런 이제 건 좀 질리지. 이런 네, 거. 그런 걸 이제 막 쓸어서 담아서 이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집에 갖고 오니까 저 그거 보면 왜 이렇게 아빠가 갖고 오는 빵 맛없는 빵만 골라오는 건가 막. 하여튼 그때 막 어린 마음에 그거 편지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올라 그러네. 너무 정에 곤두렸나 보다. 아빠 정에.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를 다 되고 나서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돌아보면 참 서글프고 아픈 날들이었다.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모습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졸업식에 뭐 어디 나가서 상을 대표로 받는다던가 막 이런 때 특히 더 자랑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아빠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된 거죠. 뭐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되게 많이 서운하죠. 미안한 얘기지만 좀 아이들 한번 얻고 병원에 정도도 한번 간 적이 없는 그런 아빠, 그렇게 애정도 많이 없이 아이들 보살핌도 그렇게 많이 없게 그렇게 생활을 내 목표 될 때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969년 15살의 김대인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자퇴했다. 산업용 냉동고 공장에 취직해 곁놀질로 기술을 배웠고 남들이 놀 때 시간을 쪼개 공부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해 봅니다. 스케치를 해서 이제 냉각 기계 제작에 대한 열정,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려는 노력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여지껏 한번 써보지도 않았고 없었던 기계가 내 손으로 인해 나왔고 내 가슴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은요, 진짜 뭐 다 세상 갖는 느낌,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그 앞으로에 대한 우리의 미래가 보였잖아요. 소년공 시절 냉동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냉동고는 그가 제일 잘 아는 기계다.
쌓인 경험만큼 소리만 들어도 기계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 그냥 귀로 들으면 아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딱 놓으면 이 진동이 이걸 타고 이 기회까지 전달돼요. 예. 그래서 이 평상시 들어가는 이 듣는 그 느낌도 있지만 여기는 소음과 진동을 한꺼번에 같이 들으니까 진동하기 체크하기가 좋죠. 기능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라도 기능인이 될 수 있다. 기계는 정직하고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지, 그지? 막 이렇게 이게 아닌 거야. 아주 쉽게 이렇게 아무나 해도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줘야 되는. 이게 기술자가 필요하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자가 아닌 사용자가 쉽게 이 뚜껑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 그걸 만들어 주는 거야. 한참 공장에서 일할 시간. 신입사원들이 모여 제빵 교육을 받고 있다. 그냥 빵만 만든 데가 아니야. 우리는 반대로 기계를 지금 연구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연구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죠. 오늘은 기계 사용자의 입장이다. 매끈한 부분이 위로 오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사용자의 입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법. 어때? 기계가 나, 빵 만든 게 나. 근데 빵 기계를 만드는 분들이 이 빵을 못 만들면 그지 빵의 원리를 알아야 빵 기계도 만드는 거잖아. 그게 발효기도 이제 몇 도에서 몇 % 습도 그런 1차 개념, 뭐 2차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체험하는 게 낫지. 100번 들어봐야 뭐 하겠어. 그죠? 반죽을 해봐야. 반죽을 알아야 숙성을 알게 되고 숙성의 과정을 이해해야 오븐의 필요성, 오븐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 강철 기계를 만지던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려니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철판이나 무슨 이제 기계 공구나 뭐 몽키스판 이런 걸 만지다가 이 아주 그 뭐랄까 이 가루 같은 식품을 만지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대로다가 기계를 만들면 조금 더 섬세하게 그런 면도 나올 것 같아요. 최근 빵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오븐의 기능도 세분화되고 있다. 새로운 기계, 새로운 아이디어는 기본을 제대로 알 때 생겨나는 법. 오븐 앞에 서자 김대인 기능인 쉴 틈 없이 오븐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 앞에가 유리기 때문에 열이 많이 제일 빨리 빠지거든. 그 앞에 있는 그 시타의 그 배열은 제일 센 시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제약점이냐면 양 사이드에. 사이드는 이렇게 이제 길이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해가지고 다시 꺾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을 평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색깔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쫙 내는. 그걸 여러분들은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와서 한번 보세요. 한번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거 보이죠, 그죠? 조금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더 기술에 더 그 느낌을 빵이 숨을 쉰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오븐이다. 기계의 힘이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하니까 그 기계 원리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고 직접 빵도 만들어서 먹어볼 수 있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너무 좋은 거 많은 거 배우는 것 같습니다. 빵이 완성되자 다시 연구자의 자세로 돌아간다. 구워진 상태, 색, 재료의 익힘 정도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빵은 앞뒤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색깔보다 이게 너무 탔다. 그 밑불을 한 5도, 10도 낮추는 거죠. 그죠? 이 색깔 보고 온도계 그 설정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응? 보통의 오븐,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맛있는 빵을 구워내는 오븐을 만들고 싶다. 이거 누구 거야 이거죠? 자 이거 저기 조성현 씨 빵이지? 잘라봐.
팥이 없는데.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용기가 있다. 이들은 오늘도 한 발 그 목표에 다가섰다. 오늘도 공구를 들고 공장 곳곳을 둘러보는 김대인 기능인. 늘 똑같이 반복되는 과정이라 쉽게 여길지 모른다.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진짜 기술인이 된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평소 때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해라. 1%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거를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관찰하고 불편한 것들을 찾아내 늘 개선하려는 김대인 기능인. 그의 기술에 대한 욕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술이라는 거는 가지면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 기술 가지고 지금보다 더 높이 도전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이런 가치를 창출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진짜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재산 목록 1호죠, 저한테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꿈꿨던 소년. 그의 시들지 않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